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동투자 알 건 알고 하자라는 제목으로 공동투자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투자는 하나의 물건에 2명 이상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할 때 소액으로 공동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죠. 이러한 공동투자는 잘 운용하면 소액으로 얼마든지 최대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서 공동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동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동투자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동투자는 당연히 장점이 많은 투자 방법인데, 공동투자를 해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공동투자 결과 실제로 수익을 나눠준 사례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그러한 이유는 공동투자를 주관하는 사람과 그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투자를 할 때 공동투자를 주관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보다 공동투자자 구성원 전체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동투자 결과 혹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에 대하여 서로가 분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투자를 막상 해보면 평소 부동산 모임이나 수강생 때 동료로서 보기와는 달리 서로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욕심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일이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투자 주관자는 투자 계획 전체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보니 자기 욕심을 먼저 채우려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공동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동투자를 함께할 사람들의 성향, 즉 인성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양보와 배려입니다. 공동투자 결과 이익이 나면 서로 이익을 더 가지려고 분열이 생기고, 손해가 났을 땐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려고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좋았던 관계에서 급기야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가 먼저 배려하고, 만일 손해가 난 경우에도 서로가 책임을 따지지 않고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다음 기회에서 얼마든지 손해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계획은 완벽한데 구성원 간 개인적인 성향이 안 맞아 분열이 생겨 잘 되던 일이 실패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공동투자의 성공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공동투자할 자금의 성격입니다. 공동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은 혹시 실패가 있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완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없어도 될 정도로 완전한 여유 자금이 아니라 결혼 비용, 전세 자금, 대출금 등 이미 사용 일정이 정확하게 또는 어느 정도 잡혀있는 자금을 투자했다가 투자 기간이 예상보다 조금만 길어지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하여 투자 전체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아무리 확실한 투자 계획도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공동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은 만에 하나를 생각하여 완전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투자를 주관하는 사람은 전체를 위해 자금 일부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더라도 용처와 시기가 정해진 자금은 아예 처음부터 투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그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결국은 전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셋째는 공동투자 인원수가 가급적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략 3명 내지 5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뉴스에서 가끔씩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일부 재테크 강사 또는 투자회사에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사건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인원이 많으면 진행 과정의 투명성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애로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변수들이 당연히 많아집니다. 투자 인원이 많아 자금이 커져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해도 그중 극히 일부라도 개인적 욕심을 부리거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공동 투자에 있어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투명성과 신속성이 확보되어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투자금 운용에 있어 특히 공동투자 주관자가 자금 사용 내역이나 진행 과정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묻지마 투자는 돈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일단 금물이죠. 그래야만 서로가 신뢰성이 높아져 배려심이 증가하게 되고 중간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본능적으로 욕심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밀이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기야 소송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공동 투자자 전원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공동 투자 주관자는 이론과 실무에 있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맡게 됩니다. 가까운 친인척, 친구, 직장 동료 중에서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재테크 강사나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공동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공동투자 계획을 세워 실행을 하든 그 사람만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투자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직접 발로 현장을 뛰면서 물건 분석, 수익 분석 등을 어느 정도 해본 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 정도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죠. 공동투자가 실패하게 되면 결국 투자자 자신의 돈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투자자 자신도 선정한 물건과 투자 계획에 대하여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느낌이 올 때까지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혹시 실패를 한 경우에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남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자금만 투자한 채 수익만 기대했다가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결국 다시는 공동투자, 나아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공동투자는 투자 종목이나 투자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은 변수, 많은 위험성이 중간중간에 깔려 있는 것이 공동투자입니다. 그래서 공동투자를 하면서 중간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겨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투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만 서로가 제대로 잘 지킨다면 공동투자가 아주 훌륭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주체는 개인 투자이든 공동 투자이든 투자자 자신입니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 결과에 대한 보답과 책임도 투자자 자신의 몫이죠. 제 경험상 공동 투자에 있어 훌륭한 사업성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구성원 간 인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투자할 여건이 안 되어 공동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신중하게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공동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시고 어느 정도의 실력과 자금력을 갖추어 하루빨리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올린 유튜브 23회차 나홀로 현장 답사하는 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매는 경쟁이고 결국은 혼자서 해야 합니다. 원래 좋은 떡은 몰래 그리고 혼자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본성, 본능이라고 봅니다. 공동투자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골라 재미있게 그리고 즐기는 투자가 부동산 경매 투자에 있어 최선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